안녕하세요. 11월 5일 목요일, 오늘도 투머치 팝과 함께 오늘의 시황 분석을 통해서 내일의 종목을 같이 선정해 보시죠. 오늘 같은 경우는 오후 1시에 기점을 맞춰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바로 9월 경상흑자가 2년 만에 최대에 도달했다는 좋은 소식이 나왔고요.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오바마의 기록을 깨고 역대 최다 득표를 기록하면서 사실상 대역전극을 펼쳤다, 이런 쪽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토마치 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사실상 지난 9월, 10월 같은 경우는요, 한국과 아시아 증시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로나도 아무래도 재확산되고 있고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많이 변동성이 컸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예상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국 주식이 굉장히 크게 변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어젯밤 새벽 동안에요, 바로 바이든 후보가 위스콘신을 비롯해서 한두 개 주에서 대역전극을 펼치면서 사실상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지금 점쳐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소송을 할 것이다, 이런 결과에 대한 승복을 못할 것이다, 이런 내용 나오고 있지만요. 또다시 의외로 그냥 또 승복하고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결과를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고, 재검을 다시 하게 된다면 약 한 달 정도 더 소요가 돼서 최종 결과를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SK텔레콤을 비롯해서요, 계속 좋은 실적들 3분기 실적 발표되고 있고, 이제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게 된다면 친환경에 대한 내용이 가장 중심으로 나오는 만큼 여러 건설 사업과 조선, 해운 쪽에서도 친환경 관련된 쪽으로 전 세계가 다 바뀌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한 관한 내용을 많이 담아봤고요. 심텍, 하나투어, JLK, M2I에 대한 그런 레포트를 준비했습니다. 평을 드리자면요, 소외되지 않도록 종목 선정이 중요할 것이다,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5G와 그린 뉴딜, 친환경의 대세는 어차피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선이 되든지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미래 4차 산업과 관련된 종목은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대세 흐름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아직 우려감이 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동성을 잘 지켜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신규 상장주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에 대한 그런 투자는 조금 더 안전하게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주식이 많이 상승하고 있지만 나중에 다시 또 하락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보다는 가치주에 투자하시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해볼 가치주를 아래쪽에 표시해드렸고요. 차후 시간이 되면 점점 더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황은 대선이 끝났다는 안도감에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동반 상승하면서요, 정말 좋은 뉴욕 증시마저 훈풍이 불었습니다. 굉장히 간밤에 나스닥이 크게 상승하였고요. 특히 이런 신흥국 증시 시장에 그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전체적으로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 여론조사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전혀 맞히지 못했다는 말도 있고, 생각보다 그래도 트럼프의 선전을 많이 맞췄다, 이런 쪽에 또 좋은 긍정적인 내용도 있고요. 기사 내용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대선 트럼프 불복에 투자자들이 진땀을 흘리고 있지만 그래도 갈 주식은 간다는 내용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먼저 기술주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요.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이렇게 앞으로도 그와 관련된 기술주들이 한국에서도 꾸준히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이 전망이 좋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기술주와 제약주, 헬스케어 업종이 강세를 보였지만 국채금리 급락으로 금융주는 부진하고 산업재도 약세를 보이는 등 업종의 차별화를 보였다, 이 부분을 주목해서 한국 주식에 투자하실 때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년 미국 대선 직후에 플로리다주 재검표 소송 당시에는요, 주식시장이 급락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송이 걸려서 재검을 하게 된다면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러운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 부양책이 아마도 빠르게 실현될 것이라고 하니까요, 이 그린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테마 관련해서 다시 한번 친환경 쪽으로 기존 영상에 설명해드린 부분, 바이든 관련된 주식들을 다시 한번 종목을 잘 선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바이든 후보는요, 대통령 집권 이후 가장 먼저 파리 기후협약에 재가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요, 이런 친환경 그린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 저희 정부 정책이 추진하고 있는 뉴딜과 같이 접목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바라볼 수 있는 종목에 투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뉴스는요, 수출 회복에 따라 그 9월에 경상 흑자가 2년 만에 최대 기록했다. 이런 내용 나왔는데요. 올해 600억 달러의 흑자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뭐 재확산되는 이런 우려감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경상 수지 달러는 오히려 작년보다 확대되면서 반도체와 자동차 시장의 수출 회복세가 10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앞으로 연간 경상흑자가 전년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좋은 전망이 나올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하루 평균 기준으로도 수출액이 5.6% 상승하면서 코로나19 처음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전망이 좋다. 이런 쪽으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하는 카카오 3분기 매출 1조, 영업이익 1000억 돌파했다는 내용 나왔습니다. 광고, 커머스, 웹툰 고공 행진하고 있고요. 핀테크, 모빌리티 쪽에서도 신사업이 약진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나왔는데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광고와 커머스가 급성장하고 있고요. 웹툰의 가파른 글로벌 성장세와 핀테크, 모빌리티 등 신사업 사업의 약진이 뒷받침됐다. 이런 쪽으로 3분기 영업이익이 120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경신한 것은 물론 창사 이후 처음으로 1000억 원 고지에 올라섰다는 그런 호실적을 기록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플랫폼 부분, 콘텐츠 부분, 정말 콘텐츠를 굉장히 확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쪽 부분에서 더 큰 신사업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텔레콤 3분기 영업이익 3,615억 원, 전년비 19.7% 상승하였다고 나왔는데요. 바로 5G에 대한 기대감과 앞으로 신사업이 꾸준히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런 쪽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올해 3분기 매출은요 4조 7,308억 원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무선 사업 실적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미디어 보안, 커머스 등 뉴 비즈 사업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실적 개선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런 보안 쪽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매출이 점점 좋아질 것 같고요. SK텔레콤 역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갈 그런 성장 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기 때문에 앱마켓 원스토어는 입점 앱 증가와 이용자 기반 확대로 기업 가치와 성장력을 입증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고 합니다. 또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팀앱을 기반으로 해서 연내 모빌리티 전문 기업을 설립하면서 5번째 핵심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우버와 전략적 파트너와 택시 호출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런 쪽으로 다양한 운송수단 관련된 플랫폼 사업을 확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쪽에서는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들이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5G 관련해서 5대 사업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해서 이 ICT 기반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 앞으로 더 거듭날 것이다. 이런 쪽으로 전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업 같은 경우는 바로 기후변화에 대한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기존 주택 대비해서 냉난방 비용이 2, 375밖에 들지 않는 그런 패시브하우스 개념의 단독주택을 건립하면서 이쪽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국내 최고의 에너지 저감형 공동주택 3척의 그린파워 사택을 짓기도 했습니다. 대림산업의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기후변화 극복이라는 앞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 바이든 후보를 통해서 많이 나올 텐데 바로 친환경 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대림산업의 그런 미래적인 전망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그린라이프 스타일을 창출할 수 있는 그린건설 상품을 고객들에게 앞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하니까요. 주택 소유자들에게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혁신 설계를 지속적으로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우에는 충남 천안 콜센터에서 직원 20명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돼서 여전히 세 자릿수 125명을 기록하는 일이 벌어졌고요. 계속해서 백신 뉴스에 대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관련된 뉴스 제가 주목하고 있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연내 개발이 완료돼서 출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로이스터의 통신에 따르면은 영국 옥스퍼드대 백신 그룹 책임자인 앤드루 플러드 교수가 하원의원한테 같은 입장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와 손잡고 개발 중인 이 코로나19 백신 후기 실험 결과가 언제 나올 거냐고 하니까 바로 연내 그 지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점에 낙관적인 전망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장밋빛 견해를 가동한다면요. 옥스퍼드대 백신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 중에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난 1월부터 백신을 개발 중인데요. 총리가 이렇게 된다면 2021년 1, 4분기에 백신을 갖게 될 전망이 있다. 이런 쪽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녹십자 홀딩스를 포함해서 정말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한국투자증권의 분석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백신 CMO로서 영업이익 앞으로 6천억이 추가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내년부터 이익 수준이 다 더해진다면 녹십자는 현재 완전 다른 회사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요. 목표 주가를 50만 원으로 높이는 그런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특히 지원을 받아 출시되는 이 백신의 완제 공정을 담당하는데 계약 기간은 내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녹십자가 담당을 하기 때문에요. 여러 백신 중 판매 허가를 받은 백신을 위탁 생산하기 때문에 특정 품목에 얽매이지 않고 매출 가시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쪽에서 또 연간 8억 개의 충분한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녹십자 같은 경우는
기존 백신 사업에 지장이 없고 또 이익으로 직결될 수 있는 그런 큰 능력이 있다. 이런 쪽에 전망이 나오면서 내년에는 어나더 레벨을 기록할 것이다 이런 쪽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녹십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관련해서는 치료자 백신 모두 21건의 임상을 돌입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거치면서도 그 안정적이고 유효한 K 방역이 만들어낸 그런 코로나19 백신은요, 2021년 9월쯤 나올 전망이라 하고 있고요. 정부 같은 경우에는 연내 개발을 목표로 했었는데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일단 해외에서 먼저 나오는 백신을 받아보고 또 국내에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9월까지는 국내에서도 개발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다 이런 쪽의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아마 내년 3분기쯤에는 첫 약품이 나오지 않을까 식약처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국내 개발 중인 여러 가지 치료제 중에요. 치료제 19건, 백신 2건이 있는데요.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를 비롯해서 크리스탈 지노믹스라든지 신풍제약, 종근당, 지신옥십자 대웅제약, 엔지킴 생명과학, 구강약품 다 같이 하고 있죠. 가장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는 제넥신이 좀 좋은 결과를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작용, 그 맞는 사람 입장을 고려해서 계속 보강하고 축적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개발할 수 없다는 점을 좀 이해해달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사들이 여러 가지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내용을 꾸준히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해외 백신 같은 경우는 내년 3월 정도에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국내 치료제 같은 경우는 7월 정도에 임상이 마치고 결과를 지켜볼 수 있다 이런 쪽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질병관리청 같은 경우에는요, 전 국민 대비 60%로 백신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1,500억 원 정도의 코박스 퍼실리티에 선 지급을 했기 때문에 구매 예산을 계속 넓히면서 물량 확보를 위해 힘쓰겠다. 이런 쪽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매직 넘버가 사실상 6석 남았다는 기사가 10시에 나왔었는데요. 사실상 승리를 선언하면서 270명 확보를 자신하고 있다 이런 내용 나오고 있고요. 바이든 후보 입장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된다, 코로나를 조심해야 된다는 쪽에 그런 우려감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시장의 흐름 한번 같이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포트입니다. 비우호적 환경에서도 수익성을 개선하고 있는 심택에 대한 내용인데요. 목표 주가는 28,000원을 제시하고 있고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는 영업이익 307억 원으로 좀 부진했는데요. 아무래도 환율 때문에 영향이 컸다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 고객사의 재고 조정에 의해서 지금 약간 4분기는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2022년에 DDR5 물량 본격화에 따른 외형 성장에 대한 가시성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잠시 4분기는 쉬어가고 있지만 오히려 나중에 개선된다고 하면 환율만 우호적이 되는 순간에 커다란 이익이 날 것이다 이런 쪽으로 중장기 투자 포인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2021년 기준 PER 7.4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매력적인 위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투어입니다. 회복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내용인데요. 3분기 영업 손실이 302억 원으로 적자 지속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 간이나 홍콩, 싱가포르 등 트래블 버블을 시작해서 또는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도입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안전국가와 먼저 시행이 되기 때문에 고객층의 타겟은 어렵겠지만요. 최근 국내에서 그 비행기만 타고 다시 돌아오는 상품 있잖아요. 그 상품도 굉장히 많이 팔렸던 것을 봤을 때 앞으로 모객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적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2022년까지 회복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조직 개편에 따른 비용 절감과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나오게 된다면 국가 간 이동 제한이 조금 더 완화될 것이고 가까운 나라부터 갈 수 있으면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부분이 있다는 측면에서 목표 주가 48,000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LK인데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AI 기반으로 한 의료 솔루션의 선두주자이다. 다양한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가지는 그런 종목인데요. 아직까지는 시가총액이 높지 않기 때문에 헬스케어 플랫폼 쪽에 투자해 보시려면 이쪽에 대한 부분 많이 관심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쪽과 헬스케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의 AI가 도입되는 이런 의료 솔루션이 굉장히 큰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폐질환 진단 솔루션 같은 경우는 태국, 미얀마 등의 2020 납품을 시작했었고요. 인도, 쿠웨이트, 일본 납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 이에 따른 계약 체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원격 의료 진단 1위 업체랑도 파트너십을 체결했기 때문에요. 2020년 매출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FDA 승인이나 2021년 상반기 뇌졸중 솔루션이 국내 식약처 제품의 허가 승인을 기대하고 있고요. 코로나19로 인한 폐렴 결핵이 나오게 된다면 이런 폐질환 분석에도 JLK의 솔루션이 충분히 투입될 여력이 있다 이런 쪽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실적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라고 M2I가 나왔는데요. 바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전문 업체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역시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 좋은 쪽의 테마인데요. 실적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에 그런 스마트 HMI 매출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고, 고부가 가치의 위주의 제품 믹스 개선 및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큰 폭으로 이익 개선될 전망이 있다는 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전방 산업에 따른 다각화에 따른 성장 모멘텀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2차 전지와 자동차, 바이오 등 여러 가지 고객사 다변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주력 제품 이외에도요, 다양한 스마트 제품을 기반으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출시하면서 제품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스마트 팩토리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중국 동남아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에 해외 진출 본격화가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실적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니까요, M2I를 지금 정도에서 관심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전방산업 투자 확대에 따른 수주 증가, 굉장히 좋은 쪽으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평가 가치주를 모아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D&T 같은 경우에는 최근 주가의 흐름이 좋지는 않았지만요, 역시 3분기 예상했던 대로 영업이익이 7억 원으로 전년비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에 올라탔다, 그런 쪽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바이스 ENG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성장 수혜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린 플러스 있잖아요. 에너지 70%를 절감하는 스마트팜을 만들고 있고 3분기 실적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 수출까지 더해진다면 꾸준한 가치주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쪽에서 그린 플러스, 태양광 종목에서 신성 ENG, 자동차 관련 쪽에서는 만도와 현대차 정도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로봇 관련한 T로보틱스와 AI 쪽에서 신테카 바이오와 의료 솔루션 JLK, 바이오 쪽에서는 매드팩도, 특히 요즘에 좋은 LNK 바이오와 나이백 정부 정책 관련이 돼 있다 보실 수 있겠고요. 한국금융지주와 KB금융은 좀 안정적인 투자하실 분들, 학원 쪽에서는 메가스터디가 다시 한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 쪽에서는 자이에스앤디와 GS건설이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고요. LG 하우시스는 잠시 조용한 부분이지만 인테리어와 가구 관련된 기업들이 같이 올라갈 때 좋은 흐름을 보일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KC텍과 디바이스 ENG, D&T, 솔브레인, 네오셈 정도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2차전지 쪽에서는 PNT, 첨보의 흐름이 굉장히 좋죠. SKC와 대주전자재료 정도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HMN 조선해양 쪽에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다시 한번 수소가 주목받게 된다면 수소 자동차 관련해서 DK락과 EM코리아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투마치 팟과 함께 오늘의 시황 분석을 해드렸고요. 9월 경상흑자 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만큼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속에서도 굉장히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앞으로 재검표에 대한 그런 우려감은 있지만요, 전체적인 시장은 다 같이 올라갈 것이다. 이제 반도체주에 관한 실적 좋은 주식들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했다. 내년 1, 2월까지 가져가 주시는 모습 좋아 보일 것 같고, MLCC 관련 삼성전기라든지 솔브레인 같은 종목이 크게 상승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자리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마치 팟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